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위해 학교를 평가하면서 인위적인 압력을 넣었는데요. 앞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학교만 살아남는 유도 정책을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교육부 발표로 평가에서 낮게 평가받은 기독교 대학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교육부가 3년에 한 번씩 대학 기본 역량을 진단하는 평가를 하는데요. 이 결과가 낮으면 정원을 줄여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대학들이 2021년부터는 정부 주도의 강제 정원 감축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생기는 위기 상황을 좀 학교가 스스로 돌파하지 않으면 폐교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교육부는 지난 7일에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부터는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정원 감축 을 하지 않고 자체 계획에 따라서 적정 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혁신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이번에 발표된 지원 방안에 따라서 앞으로 대학들은 스스로 교육부 진단 평가에 참여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진단에 참여하는 대학 중에서 그 일반 재정 지원 대상 대학 여부만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정량 지표나 재정 여건에 국한해서 재정을 지원을 제한하는 대학을 별도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네.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건데, 그동안은 교육부가 학교를 평가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럼 대학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이 평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학교로서는 상당히 힘든 일인데요. 네. 그런데 사실 학령 인구 감소폭이 너무 가팔라서 사실상 내년부터는 대입 정원보다 수험생 수가 더 적은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입학 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는 사실상은 뭐 스스로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강제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억누르지 않겠다, 이제 이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는 대학 유형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원 감축이나 장학금이나 이런 불이익을 줬습니다. 네. 그런데 기독교계 대학들이 2018년 평가를 보면 그래도 다행인 게 뭐 백석대학교, 성공회대학교, 한동대학교, 고신대학교 이렇게 상당수의 대학들이 정원과 재정 지원을 유지하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학령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이미 신학대학들 중에서는요, 정원 미달 사태나 아니면은 그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하는 이제 일들이 나타났는데요. 네. 목사직을 맡겠다고 하는 사명자 자체가 이제 부족한 현상도 있지만 사실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입 지원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교육부 대학 알림위에 공시된 2018년 주요 교단의 신학대학원 입학 경쟁률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요. 신입생 충원율, 그러니까 미달이 되지 않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 그래서 충원을 100% 달성하지 못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18년 기준으로 대학 입학이 가능한 만 18세 기준 학령 인구가 49만 7천 명인데요. 한 50만 명 되는데요. 2024년이 되면 37만 3천 명으로 무려 12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예, 뭐 일반 대학들도 힘든 상황이긴 한데 신학대학들은 이미 또 미달 사태가 나고 있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뭐 폐교에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도 들거든요. 예, 7일에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교육부가 14일에는 이걸 좀 구체화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이 계획에 따르면요,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보다 높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그전에는 10점이었다면 지금 20점으로 이제 100점을 높여놓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충원을 했느냐, 이것을 본다는 것인데요.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신학대학원들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경쟁률과 충원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단을 대표하는 아주 뭐 대형 교단에서 운영하는 주요 신학교들조차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교단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예. 지방신학교의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거나 뭐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신학교육을 좀 양질로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 또 신학생의 수급이나 사역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교회에는 또 인턴십 제도를 활용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총회가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학교를 운영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WCC 총회가 끝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한국교회가 이
이 여파라고 할까요? 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아직 청산하지 못한 이데올로기 문제로 지금 굉장히 극단으로 분열돼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지난 2013년에 열린 부산 WCC 총회를 두고 여기에 가담했던 분들, 그러니까 뭐 한 번이라도 참여했거나 회의에 이런 분들 모두 다 이단이냐 아니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좀 불필요한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WCC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을 당시에 보수권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또 보수 교단에서도 일단 국제적인 행사니까 지켜보자, 축하해주자 이런 의견을 밝히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전부 다 WCC 회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WCC에 한번 참여했거나 관심을 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이다, 용공이다 해서 교회에서 어떤 그 보수권 인사들이 좀 몰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WCC 회원 교단이 아니면 뭐 계속해서 교류를 한다거나 뭐 관련될 일이 없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요즘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시고 예, SNS 많이 하시는데요. 예. 이 유튜브나 SNS 활동이 사실은 장년층, 중장년층도 활발합니다. 예. 그런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WCC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교단이 아닌데도 회원이다. 이제 이렇게 명단을 돌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는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도 있어서 사실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 예. 이단 전문가는 이단들이 한국교회 분열을 위해서 다양한 소재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진보와 보수가 극명하게 갈리는 WCC야말로 이단에게는 아주 교회를 분열시키는 좋은 소재다. 이렇게 예. 주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WCC 부산총회 현장에서는 신천지가 WCC 반대 집회 현장에 참여해서 유인물도 나눠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우려로 인해서 백석대신 총회 이단대책위원회는 WCC로 인해서 교회를 이단으로 몰아가는 여론몰이에 휘둘리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를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WCC에 가입돼서 공식 활동을 하고 있는 교단은요. 한국교회 안에서 예장통합, 감리교, 기독교 장로회, 대한성공회 이렇게 진보적인 에큐메니칼 교단 4개만 가입이 돼 있고요. 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옵저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SNS를 이용한 정보 전달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주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